안녕하세요. 영어 명언과 철학적 사색 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언어와 무의식, unconscious 또는 unconsciousness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당연히 무의식을 살펴보려면 의식을 같이 언급하지 않을 수 없겠죠. conscious, 전의식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pre-conscious, 이런 걸 두루두루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언어가 갖는 여러 가지 다양성, 뉘앙스, 그 섬세함, 심미학, aesthetics라고 합니다. 이때 A자가 붙어서도 똑같은 단어예요. A를 빼고 aesthetics 이것만 이렇게 쓰셔도 좋고요. 두 가지 다 철자 옳은 방법인 거죠. 심미학, 자 미를 탐구하는 일종의 미학이라고 그러는 거죠. 미학, 심미학. 사물의 아름다움을 심도 있게 관찰하는 그런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따질 것은 단순한 우리가 바라보는 어떤 윤리적인 인과응보, 이러한 현상 너머의 것을 갖다가 다뤄볼게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오히려 현실 생활과 부합하는 측면이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많은 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제가 빠르게 진행한다는 점. 여기 첫째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림을 통해 여기 unconscious heart라고 되어 있죠. 이 심장의 근육은 인간의 의지로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는 불수의근이라는 말을 쓰죠.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운 단어일 겁니다. 불수의근. 심장의 이 말은 무의식에 가깝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당신의 심장을 당신의 의식으로 통제하실 수 있나요? 통제가 안 되죠. 이게 무의식, 그러니까 머릿속의 말과 심장의 말이 부딪힐 때 어느 것을 따를 것이냐 고민이 아니 될 수가 없는 거죠. 무의식 세계는 이렇게 미로를 찾아 들어가는 것과 같이 어렵고 두렵고 뭐 여러 가지 말로 형언하기가 어렵죠. 여기 이렇게 미약한 존재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무의식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렇게 파도에 휩쓸리는 것과도 같은 느낌일 수도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나이트메어에 침몰되는 순간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악몽 꿔보신 적이 있죠? 가위 눌린다고 하는 것, 그런 것 말고 기타 등등. 여기 있는데 사람이 있고 또 다른 내가 아닌 또 다른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표면적으로 뭔가 일부가 대변하고 있는 것 같고, 이게 잘못될 경우에는 분열 현상이 생길 수도 있겠죠. 여기 어떤 여성이 되게 골몰하게 뭔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While both subconscious and unconscious minds are receptacles of memories라고 되어 있어요. 만약 subconscious 잠재의식, 전의식과 unconscious, 무의식적인 생각들이 다 기억을 담는 그릇이라면 우리는 summon up memories, 기억을 소환시킬 수 있다. From the subconscious, 잠재의식으로부터 전의식으로부터 기억을 끄집어 올릴 수 있다. 그러나 not that easily from the unconscious, 무의식으로부터는 쉽게 그처럼 기억을 끌어올릴 수는 없다. 자, 무의식에서 기억을 끌어올리기란 어려워요. 이 두 분이 술을 드시는데 너무 과하게 드셨죠? 그렇게 아름답게 생각이 되진 않죠. 즉 이분들은 술 한 병, 두 병, 한 잔, 두 잔, 5잔, 10잔 의식이 점점 흐려지면서 나중에 의식이 필름이 끊겼다라고 하죠. 이때 거의 무의식 상태에 가버린 거죠. 이분 허리가 심히, 목도 굉장히 걱정이 되네요. 그 다음 여기 이것도 아까 제가 말한 의식의 분열 상태, 사람의 의식이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말을 하는 것을 도와주는 분위기와 방해하는 분위기, 잡생각, distraction이라고 하죠. 그러한 것들, 그 다음에 저의 온갖 언어 기능을 돕는 기능과 그것을 방해하는 온갖 다른 심폐 기능,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집중해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의사를 전달하려고 하죠. 심지어
실내의 온도조차 저의 의식을 도울 수 있고 방해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 사람들이 어떤 의식을 하는데 각자 나름대로 생각을 하며 자기 주관대로 자기 언행을 자기네들이 자기 언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 개별적인 주체들을 모두 가두는 더 커다란 이 집단 속의 무의식이 또 있다는 거예요. 어떤 민족이 갖고 있는, 어떤 종교단체가 갖고 있는, 인종이 갖고 있는, 더 나아가서 인류 전체가 갖고 있는 원초적인 불에 대한 어떤 본능, 물, 빙하 이런 것에 대한 그런 느낌, 두려움 같은 것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집단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언어 속에서 발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어가 대단하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의식을 통해서 말을 한다라고 하지만 저의 의식 그 표면 아래에는 전의식, 잠재의식이 있고 그 아래는 무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 어떤 하나가 이렇게 등이 켜집니다. 그럼 이것은 솟아오르고 싶어 해요. 그러나 이 무의식들은 억압을 당하기 때문에 일종의 메커니즘입니다. 짓눌려져서 억압을 당하기 때문에 의식 속으로 올라오기가 힘들어요. 그러는데 이것이 자꾸 불이 켜져서 여기저기서 들쑤시고 발동을 하게 되면 이때 이 무의식이 뭔가의 도움을 받아서 의식으로 솟아오르게 됩니다. 밑도 끝도 없는 말이 튀어나올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악몽에 시달리는 한 여성이 있어요. 자, 이 여성의 의식, 전의식, 무의식 그 속에는 각각 뭐가 들어있을까요? 여기 있는 이 악마 또는 악령은 뭘까요? 자, 이렇게 nightmare, 일종의 악몽에 시달리는 그런 상황. 이게 인간의 본능과 어떻게 엮여져 있을까요? 여기 이상한 또 괴물은 뭘까요? 자, 여기 뭔가 또 도사리고 있죠? 자, 이렇게 사람의 의식 속에는 말로 형언하기 어려운 것들이 이렇게 도사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이걸 도표로 만들면 이 conscious mind,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할 때 쓰는 이 conscious mind, 의식세계, present mind, 현존하는 그런 정신세계인 겁니다. subconscious mind, 잠재의식적인, 겉으로는 안 보여요. floating mind, 그러나 부상하는, 표면으로 뛰어오르려고 거기 바로 의식 표면 아래에 있는 그런 정신인 거죠. 그리고 아예 밑바닥에 있는 buried mind, 이러한 subconscious mind가 이건 어느 정도 투명하죠. 그런데 여기 이 밑에 이 어두운 거 이게 buried mind인데 이거는 묻혀져 있습니다. 이 무의식 세계, 이 무의식 더 아래에 집단 무의식이 있다라고 칼 융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스승인 프로이트의 사고방식을 확대 전개시킨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세 가지 층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것만 보시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 conscious mind라고 하는 건 대략 1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라고 규정하는 나의 정체성은 고작 10% 미만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subconscious mind, 이 잠재의식이라고 하는 게 50% 전후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밑도 끝도 알 수 없는 unconscious mind, 무의식이 30-40%를 또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모두 지배하는 이 밑에 집단 무의식이 있다고도 설명을 하죠. 이렇게 우리의 의식은 어디론가 표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무의식 속에 작동하고 있는 온갖 편견들이 있는데 트라이벌리즘, 일종의 종족에 관한 편견. 일본은 신도를 섬기죠. 그리고 자기가 어떤 지구 최초의 그런 족속이라고 말하면서 온갖 편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슬람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신의 피조물, 그리고 자기네들은 특별하게 신의 사랑을 받는 일종의 선민의식인 거죠. 그 선민의식을 역겨워하면서 유럽 세계에서 이스라엘 족속을
따돌림 시켰는지도 몰라요. 물론 다른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렇게 선민의식은 되게 위험한 겁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배타적인 그런 성향을 지니니까요. 그 다음에 온갖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들, 스테레오타이프한 그러한 것, 여러 가지 통념들, 섹시즘, 성적 차별주의, 그 다음에 prejudice, 역시 편견, discrimination, 차별의식, racism, 인종적 편견, 백인들이 아주 심하죠. 자, 이러한 것들로 우리의 무의식은 이렇게 뭉쳐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다른 형태로도 볼 수 있는데 여기 conscious와 preconscious와 아래 unconscious가 있으면 여기 conscious 속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ego라고 하는 자아입니다. 근데 이 자아가 어디로 삐져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슈퍼이고가 일정 부분 도덕이라는 이름으로 초자라는 이름으로 통제를 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드라고 하는 이 본능이 꿈틀거리면서 올라오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고는 슈퍼이고와 이드 사이에서 균형 감각을 유지하면서 일상생활을 이끌어가는 주체인 거죠. 이고는 그러니까 일종의 외교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슈퍼이고도 잘 다뤄야 되고 이드도 잘 다뤄야 되고 그러나 이드는 여기 선을 구분해 놨습니다만 마치 화산의 마그마 분출 통로인 것처럼 이드는 언제 폭발을 해서 이 통로를 뚫고 의식 속으로 솟아오를지 모르는 겁니다. 슈퍼이고하고 오랜 그런 스토리를 쌓아왔지만 이드는 슈퍼이고에 의해서 항상 지배를 당하는 게 아니에요. 무시무시한 힘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인간의 의식은 복잡다단합니다. 알 수 없는 게 많아요. 자, 인간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 unconscious, 무의식, bias, 온갖 종류의 편견, stereotypes, prejudice, 편견, unfair, 부당한 생각들, 뭐 연구하고 beliefs, 신념이니 이데올로기니 신앙이니 종교니 온갖 사상이니 하는 걸로 이루어진 편견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corporation, 기업, 집단, 뭐 measure, 조치, reaction, 반응, implicit, 뭐 함축적인 respect, 연구, race, 인종, people, 사람이 갖고 있는 사람만의 편견, 종족의 우상 이런 것들, 사회적 편견, 잠재의식, 숨겨져 있는 ethnicity, 어떤 민족적 정체성, 그로 인한 편견, cognition, 인식 뒤에 도사린 편견, preferences, 온갖 자기의 선호도, 취향, gender, 성에 대한 편견 이런 게 뇌 속에서 이렇게 신경세포들 이런 거로 연결되면서 일종의 뇌에 일어나는 전기현상, 뇌전현상 이런 거를 일으키면서 우리의 의식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 그 다음 The rest words meant to remain unspoken. 나머지 말들, words, 그 단어들 원래 의도되어졌던 unspoken, 입을 통해 표현되지 아니한 채로 그대로 남아있도록 의도되었던 그런 말들, 이런 무의식적인 말들이 rolled out, 굴러나왔다. Like string, 마치 끈처럼 from a hidden ball of twine, hidden, 숨겨진 끈 다발, 우리의 무의식 속에 있는 일종의 말 덩어리 있죠. 그렇게 끈을 뭉쳐놓은 공처럼 생긴 그런 다발로부터 끈 하나하나가 자꾸 이렇게 굴러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의식으로 겨우 떠오른 말들이 있고 전의식에서 맴돌며 서로 경쟁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무의식 속에 잠자고 있는, 갇혀있는 말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치밀어 오르는 무의식의 언어들도 있고요. 자, 이때는 일종의 위기 상황인 겁니다. 예. 그렇게 전할 수 있는 말들이 있고 전할 수 없는 말들이 있다는 거예요. 말에 대한 새로운 측면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Words are meaningless and wonderful as wind chimes. 인간의 말들은 무의미하다. 그리고 wonderful, 놀랍고 참 대단하다. 마치 wind chimes, 바람이 내는 차임벨 소리, 일종의 휘파람 소리 같은 거, 휘, 이러한 바람 소리만큼 meaningless, 그러니까 바람 소리 정도, 바람이 내는 소리만큼 meaningless, 무의미하고
참 기묘하고 원더풀. 좀 멋지다는 뜻도 있죠. 좀 불가사의하다는 얘기예요. 설명하기가 난해하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쉽게. 의식, 무의식, 전의식. 이 짬뽕이 언어인 셈인 거니까요. 뉘앙스에 따라 똑같은 말도 달라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엔 또한 때로는 아니 주로 이 무의미한 말들이 판을 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의미한 말들이 오히려 필요해요. 인간이 백날을 한결같이 어떻게 긴장하며 의미 있는 말들만, 중요한 말들만 전달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 수 없는 이유인 거죠. 인간은 원래 시행착오적이고 모순이 많은, 그래서 덧없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겁니다. 인간에게 그래서 인생이라는 강물을 잠시 빠져나와서 언덕 위에 앉아 아니면 산꼭대기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걸 관조하는 유머 감각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한 거죠. 여기 words, prose and toneness 말들이라고 하는 것은 prose, 거품처럼 공허합니다. 그리고 toneness, 톤이 없어요. 단조롭습니다. Like a chain of bursting bubbles, 일련의 계속해서 이어지는 bursting, 파열하는 그런 bubbles, 거품들처럼 들고 일어나는 일련의 거품들처럼 사람의 말은 공허하며 단조롭습니다. 자, 말이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 하틀리라는 문학가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파열하는 일련의 거품처럼 공허하고 단조로운 말들, 때로는 유행 따라, 세태 따라, 대중매체 따라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만약 그러한 통속성만이, 그 경박스러움만이 나의 일상, 나의 삶이라면, 그렇다면 내 존재, 나라는 실체, 내 사유의 집, 이건 도대체 뭐가 되겠습니까? 나의 진실성은 어디로 가버린 거죠? A word once spoken, 일단 언급되어진 말은 like an arrow shot, 이 shot은 과거분사입니다. 쏘여진 화살처럼 can never be retracted, 결코 되돌릴 수 없다. 이것은 앞에서 누누이 드렸던 말씀입니다. 원래 이게 탈무드에 나왔던, 탈무드의 라바이라고 하는 그 탈무드의 그 선생들이 했었던 그런 단어인 겁니다. 그런 말들을 여러 사람들이 인용을 하죠. 그러니까 말 자체는 저주받은 운명을 타고났다는 거예요. 입을 떠나오는 순간 누가 말하든지 간에 왕이든 신분, 고아, 연령, 남녀노소 이거 필요 없이 그 말은 되돌릴 수 없는, 되돌아갈 수도 없는, 한 방향으로 일회적일 수밖에 없는 그 치명적인 혀의 매력과 자유 뒤에 숨어있는 그러한 저주받은 운명을 타고났다는 거죠. 말은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무의미한 말들을 뇌까릴 수는 있어요. 네. The words crumbled in his mouth like ashes. 자, words. 말들. crumble. 말들이 부서졌습니다. In his mouth, 그의 입에서 like ashes. 마치 재처럼. 뭔가를 태우고 나면 재가 남죠. 그런 것처럼 말들이 이렇게 아주 가루처럼 빻아졌어요. 부서져서 가루처럼 빻아졌어요. 이 말이 많다는 것과 말을 잘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미묘한 차이. 어디까지가 말을 잘하는 것이고 어디까지가 말이 많은 것인지. 예. 상대방을 고려해야 되겠죠. 지금까지 내가 했던 말은 잿더미에 불과한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말들은 hissed like steam. 스팀 아시죠? 주전자에 물을 끓이면 주전자가 막 무슨 소리를 냅니다. 쉬, 막 이렇게 물 끓는 소리. 쉬, 소리를 내면서 스팀처럼 소리를 내며 말이 빠져나왔다. Escaping from an overloaded, 과부하가 걸린 압력이
과한 그런 과부하가 걸린 압력 시스템으로부터 탈출하듯이 막 스팀이 탈출하듯이 말이 휙 빠져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는 말의 어떤 모습을 보냐면요. 압력으로 인해 과부하가 걸린 언어가 있습니다. 다른 언어를 증폭시켜서 그리고 엉키고 설켜서 서로를 밀어붙이는 상황입니다.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언어 자체의 폭발력들, 이걸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머리에 급냉, 환기구가 필요한 분노 조절 장애 상태, 네, 현대인에게 아주 필요한 장치가 되겠죠. 이런 일 경험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처럼 말들은 여러 가지 양상을 띠는데 몇 가지 더 문학적으로 섬세한 말들을 말씀드려 볼게요. Stiff as frozen rope, words poke out. Frozen rope, 얼어붙은 밧줄처럼 빳빳하게, 얼어붙은 밧줄처럼 빳빳하게. 이 말들은 poke out, 삐져나왔다. 자, 이런 말. 이런 어떤 분위기일까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을 때 말이 뻣뻣해지죠. 긴장하고 있을 때, 삼엄함을 느낄 때, 우리가 삼엄함 할 때, 삼엄이라고 하는 것은 내 주변에 계신 세 분의 엄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봉건시대를 기준으로 해서요. 임금님, 아버지, 스승님, 이 세 분을 삼엄이라고 합니다. 그분들 앞에서는 이야기를 함부로 할 수 없었던, 자, 봉건시대를 생각을 해보세요. 이 순간에 내가 어떤 잘못을 한 상태에서 이 말을 들었던 상대방이 그 임금이나 아버지나 스승이 침묵을 할 때 이 상황에 따라서 그분의 침묵은 웅변보다 강한 효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The words came out like bullets. 말들이 터져나왔다. 탄알처럼, 총알처럼 평평평. 총알은 누군가를 쏴서 죽이거나 상처를 입히겠죠. Words came out. 말이 흘러나왔다. Tumbling like a litter of puppies from a canal. 어떤 계집 같은 겁니다. 계집으로부터의 여기 한 배에서, 짐승이 한 배에서 나온 강아지 새끼들 모양 막 텀블링,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옥신각신하면서 말들이 삐져나왔다. 자, 이런 양상의 말들도 있을 수가 있죠. 친구들끼리 좀 짓궂으면서 강아지가 씨름하는 모습이니까 썩 싫은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Words danced in my mind. 말들이 춤을 추었다. 내 마음속에서 like wild ponies. 마치 야생 조랑말처럼. 그런데 그 조랑말들은 moved, 움직였다. 단지 나의 명령에 따라서만. 이분은 말을 하는데 말을 어느 정도 이성으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언어를 구사하고 있는 것이죠. 네, 대단한 자제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대개 이런 식으로 사회생활을 하죠. 말의 말고삐를 당신의 이성이 쥐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words gushing and tumbling as if a hose had been turned on. 말들이 gushing, 막 분출하고 있었다. tumbling,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옥신각신하면서 마치 이 물을 뿜는 호스가 켜진 것처럼. 여러분, 긴 호수가 있어요. 거기 수돗물을 틀어보세요. 그 호수의 끝을 잡고 있지 않으면 호수가 막 춤을 추면서 심한 말로 지랄 발광이라고 하죠. 그렇게 날뜁니다. 자, 그런 말 걷잡을 수가 없죠. 이미 사태는 벌어진 겁니다. 그 말을 하실 때는 말 끝을 잡고 계셔야 돼요. 그 고삐를. Words gush like toothpaste. 말이 분출한다. 치약처럼, 치약을 짜는 것처럼. 이거는 힘에 의해서 통제가 되는 거니까 이런 말들은 괜찮겠죠. The words just spoken hung like smoke in the air. 말들은, 특히 언급되어진 그 말들은 매달렸다. 연기처럼, 공기 중에 연기처럼 아른거렸다. 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들인 거죠. 소설가들이 가장 많이 쓰는 소설가들 중에 골초들이 참 많았죠. Words like beats of cold wind. 말들은 like beats of cold wind. 마치 찬바람들처럼, 말들이 찬바람처럼 불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말들이 쌀쌀맞고 인정이 느껴지지 않았던 겁니다. She dealt
her words like blaze. 그녀는 그녀의 말들을 다루었다. 마치 칼날처럼 말을 다루었으니까 그녀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누군가에게 심한 상처를 줬을 겁니다. 아니면 그녀가 칼날처럼 말을 조심해서 다뤘다 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Words like butterflies stagger from his lips. 말들은 나비들처럼 stagger from his lips. 그의 입으로부터 너울너울거리며 주저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울너울거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저하며 망설이는 그러한 말투. 아니면은 입에서 너울거리는. 자, 그의 입으로부터. 자, 이게 왜 이렇게 말들이 그의 입으로부터 나비처럼 너울거릴까요? 어떤 상황인지는 역시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Words like glass, obscure. 이 말들은 유리 제품처럼 obscure, 모호하다. When they do not aid vision. 그 말들이 비전, 어떤 통찰력, 앞을 쳐다볼 수 있도록 만드는 통찰력, 이러한 것을 제공하지 않을 때는. 그렇죠. 유리가 10부 열 때 앞이 잘 보입니까? 유리가 닦이지 않아서 먼지가 자국할 때 유리를 통해 그 너머에 있는 사물을 바라다 볼 수 있나요? 그렇지 않겠죠.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말도 이렇게 김이 서려 있거나 닦이지 않거나 분명하지 아니할 때는 모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혼란을 준다는 거죠. Words limp. 이 말들은 limp. 융통성이 있다. 그리고 clear. 의미가 뚜렷하게 와닿는다. Like a jellyfish. 마치 해파리처럼. 그리고 말들은 때로는 hard. 강경하고 인정사정 볼 것도 없고 아주 hard. 견뎌내기 힘들다. mean. 야비하다. 그리고 때로는 secretive. 은밀하다. Like a horned snail. 마치 horned. 뿔 달린 달팽이처럼. 그리고 말은 또한 austere. 가혹하다. 그리고 comical. 삼엄하기도 하고 때로는 comical. 우스꽝스럽기도 하다. top hat. 우리가 꼭대기에 쓰는 뾰족 모자처럼. top hat라고 있죠. top hat. 이런 모자처럼. 또는 smooth. 말은 부드럽고 lively. 생기 발랄하며 flattering. 기분을 좋게 우쭐하게 만들어주기도 한다. 가모니설처럼. 마치 리본처럼. 이렇게 말은 다양한 모습을 띈다는 거예요. The word spiraled through the silence. 말은 spiral, 소용돌이 치는 거죠. 나사 모양으로, 방사선 모양으로 말은 소용돌이 쳤다. 마치 침묵을 꿰뚫고. 근데 그 말의 모양은 like a worm in wood. 나무 속에 있어서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나무 속에 있어서 나무 속에 살아가는 한 마리 벌레인 양. 자, 이렇게 말이 소용돌이 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나무를 이렇게 좀먹고 나무를 갉아먹는 벌레인 거니까 그 말은 좋은 의미일 수는 없겠네요. 이 말로 인해서 생겨날 불행을 어느 정도 감잡을 수가 있겠죠. Words falling softly as rose petals. 말들은 떨어지고 있다. 부드럽게. 장미 이파리처럼. 메리 헤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이거는 비극을 잉태한 연인의 언어겠죠. 장미에 빗댔으니까요. 찬란한 슬픔을 간직한 일종의 심미적 언어. 지는 것들은 모든 순간이 아름답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화무 11홍이라고 그러죠. 꽃은 10일을 붉지 않는다. 꽃이 아름다워봤자 10일밖에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꽃보다는 나무를 더 사랑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꽃의 순간적인 개화, 이것 때문에 꽃을 사랑하지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에 빗대서 세무 10년과 이 세력은 10년을 넘지 않는다. 건불 10년이라는 말. 이렇게 허망한 게 인간의 삶인 겁니다. 이렇게 언어의 행로와 마음의 쉼터가 만나는 언어의 정원이 있습니다. 그 정원에서 피어나는 언어들의 향기와 색깔과 자태는 천태만상인 거죠. 여기 김영랑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 시를 읽어드리면서 오늘의 사색을 마치겠습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둘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인 서름에 잠길 테요.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떨어져 놓은 꽃잎마저 시들어버리고는 천지에 모라는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360날 한양 섭섭해 우옵내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고맙습니다. Good luck.